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준입니다. 피아트의 황금시대가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오게 됩니다. 1936년에 출시된 피아트 500의 성공이 1955년까지 이어지고 그 해와 2년 뒤인 1957년 드디어 피아트 500의 후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955년 피아트 600이 출시됩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80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됐던 이 자동차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9년까지 270만 대 가까이 팔았고 이탈리아 말고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십만 대의 판매고를 올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했던 모델은 1957년에 등장합니다. 그 모델의 이름이 바로 피아트 500? 이거 진짜야? 500의 후임자가 500이라고? 뉴 피아트 500은 20여 년 동안 생산되면서 400만 대 가까이 판매됐지만 피아트 600과 달리 이탈리아 시장에서만 크게 성공했었죠. 피아트 600과 500의 성공 덕분에 피아트가 많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자본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다른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란시아를 인수하며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2년 뒤에는 아바스의 차례가 됩니다. 이탈리아 밖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이 두 브랜드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란시아는 이탈리아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아바스는 2000년대까지 모터스포츠에만 집중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자기만의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1970년대에도 역시 피아트에게 좋은 시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철수했던 미국 시장에 1950년대 들어 다시 진입하게 되면서 재미를 조금씩 보고 있었는데 특히 석유파동의 위기 덕분에 피아트의 주력 분야였던 소형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1979년 한 해의 생산량이 10만 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까지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1976년에 피아트의 핵심 사업장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시장은 브라질에 공장을 처음으로 지으면서 더욱더 주연 같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피아트에게 희비가 교차했던 일장일단의 시기가 되는데요. 먼저 야심차게 성공할 것만 같았던 미국 시장에서의 꿈이 4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석유 파동이 지나가고 미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다시 집중된과 동시에 피아트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며 불신의 자동차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10만 대를 기록했던 생산량이 1982년에 1만 대로 콱 줄면서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죠. 하지만 1986년에는 포드와 싸움 끝에 알파로메오를 인수하면서 피아트 그룹의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수된 알파로메오의 직원들 모두 일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이고 이 브랜드가 여전히 고향 이탈리아에서 남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의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1983년에 벌어집니다. 1975년 피아트 500을 단종한 뒤로 대표 모델을 만들지 못했던 피아트는 드디어 우노를 만들게 되는데 우노! 이 피아트 우노는 13년간 생산된 장수 모델로 단종된 1995년까지 이탈리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인기도 인기였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진짜 폭발적이고 정열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탈리아보다 약 20년 더 생산하고 심지어 2013년까지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30년 동안 생산된 이 초장수 모델은 총 888만 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360만 대는 브라질에서만. 이 덕분에 세계 자동차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모델 순위에서 8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외에 필리핀, 모로코,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이 자동차는 전 모델을 단종하기도 전인 2010년 새로운 모델인 뉴 우노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노 말고도 라틴 아메리카 시장이 피아트를 살려낸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1996년에 출시된 피아트 팔리오였습니다. 프로젝트 178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폭스바겐 하면 비트를 떠올리듯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으려고 했던 이 팔리오는 피아트의 바람과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름이 팔리오니까 많이 팔리오? 2017년 단종될 때까지 총 5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81%는 브라질 시장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집트, 남아공, 인도,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도 시도해보지만 열정 가득한 브라질 삼바 시장만을 허락해준 것처럼 하나같이 실패하고 말았죠. 특히 미국 시장의 악연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아트 차량이 또 반짝 성공할 것 같았으나 금융위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80년대 석유파동 회복 때처럼 다시 외면받는 피아트의 신세가 참 우프입니다. 인연이 너무 없네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탈리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눈에 띄는 성공을 기록한 피아트. 2014년
크라이슬러와 인수합병을 하면서 FC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피아트는 판매량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거대한 플레이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방금 전 피아트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황이 어떻냐면 2018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의 산하 브랜드인 유명 오프로드 브랜드 지프가 피아트와 크라이슬러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며 피아트를 제치고 FCA의 최고 판매량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역시 크로스오버 차량에게 또 지는 약한 피아트입니다. 피아트의 대표적인 자동차로는 500, 또 500이야? 또 500? 판다, 티포, 도블로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뉴 우노와 팔리오의 후임자 아르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최고 자동차 브랜드지만 라틴 아메리카 시장이 아니었다면 진즉 파산했을지 모르는 피아트의 역사를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역사가 궁금한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피아트와 인수합병된 미국 브랜드 크라이슬러의 역사가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 영상을 시청하세요.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피아트 최고의 라이벌 회사 폭스바겐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왼쪽 하단 영상을 클릭하세요. 매주 새로운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